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신민아 시인 오늘도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뉴스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군부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미얀마의 상황. 네.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죠? 그렇더라고요. 사태가 벌써 일주일을 넘겼어요. 그 몇 시간 전에 난 기사 보니까 예. 계엄령까지 선포됐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대신에 비폭력을 외치며 평화적인 저항운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양곤시를 중심으로 냄비 두드리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냄비를 두드려서 소음을 내는 게 악마를 쫓아낸다는 의미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로 군부를 비판하는 건데요. 또 양곤 시내 상점 거리와 아파트 베란다 등에는 빨간 풍선과 빨간 셔츠를 매다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이 그 아웅산 수치 고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징인 그 빨간색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풍선, 빨간 셔츠. 예, 그래서 네. 이걸 이용한 비폭력 항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그중에는 진압복 차림의 경찰들에게 다가가서 장미꽃도 달아주고 군정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지난 1988년과 2007년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과거와 같은 유혈 탄압의 빌미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런 비폭력 시위를 통해 내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총칼에 프라이팬과 장미로 맞서고 있는 이 시민들이 부디 끝까지 다치지 않고 평화를 맞습니다.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위대한테 쐈다고. 물대포를 쐈다. 또 이 미얀마 상황이 그걸 통해서 서로 자극이 되면서 좀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들던데요. 어쨌든 평화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신민아 씨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런 저항의 방식을 보시면서. 저는 아무래도 2016년 10월 아마 하순께 그때부터 아마 2017년 사이에 2017년 아마 3월 사이에 그 청계광장 그렇죠. 해서 그 광화문까지 사실 저도 촛불을 들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높은 곳에서 보면 어쩌면 이런 거대한 강에 반딧불이들이 이렇게 무리가 맞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근데 참 저는 의례 혁명이라고 하면 어떤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 어떤 유혈 사태나 또 외국군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좀 신선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의 방식이 이렇게 평화적이고 약간은 민주적이고. 축제 같기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국민이 먼저 평화적으로 나서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명분 자체를 아예 차단한 거죠. 먼저. 네. 좀 세련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아버지가 좀 어린 딸 이렇게 손잡고 또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오고 또 촛불 들었던 풍경이 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진영이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은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의 최선의 판단 네. 그리고 합리적인 지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지금도 사실 목소리를 내려면 그렇죠.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이거 자체가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입장을 밝히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항상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현대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말은 있는데 참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많이들, 저는 오히려 역으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안 낸 적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약하고 소심하지 않아요. 그래요. 귀 닫고 맞아요. 안 듣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네.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요. 네. 오히려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목소리를 등골이 서늘하도록 두려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래가 늘 나을 거라는 어떤 긍정도 지나치게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사실 국민들은 알지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 명 잘못 뽑고 나면
내가 믿은 정의란 게 얼마나 얄팍한 음.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가 음. 얼마나 어떤 민낯을 드러내는지 사실 우리는 많이 겪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사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그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저항과 시가 뭔가 좀 연결성이 있어요. 좀 아이고, 가까운 많죠. 예술이에요. 예. 예.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음. 들기도 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낸 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지간히 많죠. 어지간히 예, 80년대 맞아요. 뭐 군부 독재 시절에는 맞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음. 황지우, 뭐 김남주, 뭐 고정희 시인, 김준태 시인 맞아요. 등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은데요. 예. 한번 시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하나를 골라 오셨다면서요? 예. 오늘은 예전엔 여성 시인 앞에 이렇게 여류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런 여류 시인 뭐 이렇게 말 안 쓰는데 소위 여성주의 문학이라는 말도 있는데 약간 여성 시인 하면 떠올리는 어떤 섬세함이나 여성적인 어조, 뭐 부드러움 이런 편견이 오히려 여성 시에 대한 범위를 좁혀왔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정희 시인의 시는 이미 정말 시대를 앞선 시인이었어요. 예,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시, 그리고 꼿꼿한 생명력이 담긴 시를 써오셨습니다. 아마 진행자님도 좋아하셨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사실 잘 알려진 좀 시죠. 예전에 많이 봤었죠. 예. 그렇죠. 예. 오늘 시. 한번 그럼 고정희 시인의 시 어떤 시를 골라오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시는 참 부드러운데. 아, 부드럽습니까? 저는 아니요, 오히려 약간 뭐랄까, 주먹이 붉은 맞아요. 표현 자체는 거친 예. 표현을 하나도 안 쓰셨지만 그렇죠. 네. 예. 그 안에 그 올곧은 그런 어떤 의지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단단한 그런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래서 고정희 시인 살짝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죠. 이미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고정희 시인은 1975년에 현대시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여성신문 그 초대 편집 주간을 역임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기자, 뭐 그 운동가 등을 거쳐서 잘 알다시피 그 1991년 지리산 등반 도중에 실족으로 타계하셨습니다. 네. 그 읽다 보면 정말 그 아까 단단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약간 어깨를 겹고서 서로 묻은 땅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다지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집이 한 5권 정도가 있어요. 부지런히 창작 활동도 하셨는데 그 전통적인 남도가락이나 이런 장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시를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감성에 적기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나를 한번 이렇게 추스려 보게 되는 그죠. 그런 시도 있잖아요. 예. 예. 오늘은 왠지 좀 자신을 한번 좀 추스려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예. 시였던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 신민아 시인께서 오늘 같이 또 뭐 좀 한 신문을 통해서 고정희 시인이 예, 전한 메시지를 좀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오셨다고요. 예, 요거는 지금 그 미얀마 평화 시위를 하는 분들을 지지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내용인데 네. 1988년 10월 28일에 여성신문에 그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88년도에 쓰신 그 당시에 거군요. 예, 네. 거기서 발췌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에 어떤 단어를 대입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비로소 이 땅에 나무 한 그루 싹을 틔웠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람한 가지를 뻗어 모든 이의 그늘을 만들어주기까지는 수많은 세월과 힘이 필요합니다. 동지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바람 가려주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돌풍을 이겨내는 받침목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하늘로 쑥쑥 자라오를 수 있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나무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어느 개인, 어느 특정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여자의 것만도 남자의 것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네, 시시한가 오늘은 신민아 시인과 함께 평화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